혹시 손주를 안으려 할 때 아이 몸이 살짝 뒤로 물러나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과 가까이 앉아 있어도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제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씻는데도 몸에서 나는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원인을 스스로의 위생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된 오해를 보아왔습니다. 그 냄새는 결코 게으름이나 불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문제는 씻는 횟수가 아니라 씻지 못하고 지나치는 아주 특정한 부위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는 어르신 10분 중 9분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계신 곳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노령이 채취의 진짜 원인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다시 편안하게 가까이 앉고 마음 놓고 안아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그곳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진심으로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년기의 채취, 위생불량 때문이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전보다 더 자주 씻는데 오히려 냄새가 더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하루에 2번 이상 샤워를 하시고 향이 강한 비누와 바디워시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도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씻을수록 냄새가 더 오래 남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서울에 사시는 72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씩 샤워를 하셨습니다. 비누도 항상 향이 좋은 제품만 고르셨고 옷도 하루에 1번 이상 갈아입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가 안길 때 조금씩 몸을 피하는 모습을 느끼셨고 가족 모임에서도 사람들이 예전보다 조금 떨어져 앉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더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겠지 라면 스스로를 많이 탓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찰을 해보니 위생 상태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부는 지나치게 자주 씻어서 건조해져 있었고 피지 분비가 오히려 불균형해진 상태였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독일, 일본에서도 여러 연구와 임상보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가나자와 대학 연구팀은 40세 이후 피부에서 발생하는 채취 성분이 젊은 연령층과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석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 핵심 물질이 바로 노네날. 정확히는 이노네날이라는 분자입니다. 이 물질은 일반적인 땀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디노네날의 냄새를 마른 풀, 오래된 기름 또는 오래된 책 냄새와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냄새가 세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의 채취는 대부분 땀과 세균의 작용으로 생기기 때문에 물과 비누로 비교적 쉽게 제거됩니다. 하지만 이 노네날은 피부 표면의 지방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지방산 부산물입니다. 즉, 이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지와 일본 노인피부연구 보고서에서도 두 노넨날은 일반적인 세정만으로는 제거가 어렵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주 씻고 향이 강한 비누를 사용해도 냄새가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한 세정과 잦은 샤워는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화될 수 있는 지방의 양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냄새는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어르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청결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항산화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지방산 조성이 변하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유럽 노인의학 저널에서는 50세 이후 피부 항산화 효소의 활성이 최대 30-40%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부 표면의 지방이 공기와 접촉하며 더 쉽게 산화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노넨날은 비누향으로 덮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 문제를 개인의 잘못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자책을 멈추는 것이 첫 번째 치료입니다. 어르신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싸워야 할 상대를 잘못 알고 계셨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이 디노네날이라는 물질은 왜 특정 부위에서 유독 더 많이 생길까요? 그리고 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아무리 씻어도 그 냄새를 없애기 어려웠을까요? 그 답은 이 물질이 무작위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그 숨은 장소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숨겨진 부위, 목과 등 중앙 어르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놀라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진료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어르신의 약 90에서 95%가 몸 냄새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제대로 씻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디를 씻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샤워를 하실 때 어깨와 팔, 가슴은 꼼꼼하게 문지르시지만 등은 비누 거품이 흘러내리도록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정말 자주 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남성 환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한 번, 때로는 2번까지도 샤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씻고 나오면 잠깐 괜찮은데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샤워 습관을 차분히 여쭤보았을 때 이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등은 손이 잘 안 닿으니까 비누 거품이 흘러가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피부 과학적으로 볼 때 목 뒤쪽, 즉 가쪽과 양쪽 경합골 사이의 상부등 부위는 우리 몸에서 피지선이 가장 밀집된 영역 중 하나입니다. 대한피부과학회지에 따르면 이 부위는 얼굴 다음으로 피지 분비가 활발한 곳으로 분류됩니다. 피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산화될 수 있는 지방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부위는 혼자서 손이 잘 닿지 않습니다.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의도하지 않게 이 부위를 매일같이 건너뛰게 됩니다. 문제는 디노네날이라는 물질이 바로 이런 환경을 아주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피지가 풍부하고 공기와 접촉이 잦으며 마찰이 거의 없는 곳. 이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 바로 가쪽과 경합골 사이입니다. 유럽 피부 연구 저널에서는 투노넨날이 마찰이 적은 부위에서 더 쉽게 축적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비누 거품이 흘러가는 것만으로는 이 산화된 지방층을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름때가 묻은 접시를 물만 흘려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끗해졌다고 느끼기 쉽지만 실제로는 얇은 산화 지방층이 피부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층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몇 주에 걸쳐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청아 공기에 의해 점점 더 산화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특히 가쪽과 등 상부는 잠자는 동안 베개와 시트에 장시간 밀착됩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 자료에 따르면 수면 중 천상승과 마찰은 피지 산화를 더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샤워 후 몇 시간이 지나 냄새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어르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가려움도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 부위를 숨은 장소라고 설명드리곤 합니다. 이제 문제의 위치는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부위를 어떻게 씻어야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비누를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씻는 방법 자체를 바꿔야 할까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 그 해답을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워할 때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실수로 인해 채취가 더 심해진다, 어르신. 이제 우리는 냄새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깨끗해지기 위해 하고 있는 일상적인 샤워 습관이 오히려 냄새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조심스럽게 그러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샤워 습관이 결코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조금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모습은 아주 성실하게 씻는 어르신들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거주하던 74세 남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셨습니다. 뜨거운 물로 씻어야 개운하고 깨끗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첫 번째 큰 오해였습니다. 피부과학적으로 볼 때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빠르게 제거합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유럽 피부장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구운의 물은 피지선을 자극하여 피지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너무 건조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 더 많은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름은 시간이 지나며 공기와 만나 산화되고 결국 이 노랫날의 재료가 됩니다. 즉, 뜨거운 물은 잠깐은 깨끗한 느낌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냄새의 원료를 늘리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습관은 향이 아주 강한 비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향이 강하면 냄새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과학적으로 보면 아쉬운 선택입니다. 향료는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덮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일본 노인 피부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강한 향료는 두 노랫날 분자와 결합하지 못하며 근본적인 제거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향과 채취가 섞이면서 더 불쾌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세게 문지를수록 깨끗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세 여성 환자분은 떼수건으로 등을 아주 세게 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해야 냄새가 빠질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마찰은 피부에 미세한 손상을 주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피부연구팀은 강한 마찰이 피지선의 보상작용을 유도해 오히려 피지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과정 역시 냄새의 재료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씻는 시간과 순서입니다. 급하게 샤워를 하며 중요한 부위를 마지막에 대충 씻거나 아예 놓치는 경우입니다. 특히 목 뒤와 등 상부는 집중해서 씻지 않으면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샤워 후 관리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깨끗이 씻은 뒤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해지면 몸은 다시 기름을 만들어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이때 아무런 보호 없이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는 더 빨리 진행됩니다. 어르신, 이 5가지 실수는 모두 더 깨끗해지려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절대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잘못된 싸움을 멈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어르신께 맞는 올바른 샤워 방법을 아주 천천히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씻는 횟수를 늘리는 대신 방법을 바꿀 차례입니다. 5단계 스마트 목욕 과정 어르신, 이제 저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말씀드릴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하루 중 단 5분만 바꾸셔도 몸의 냄새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해 온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오래 씻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씻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안내해 드리는 방법은 논형이 피부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샤워입니다. 먼저 샤워를 시작하기 전에 비누 선택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 향이 강한 비누가 항상 좋은 비누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논의 날은 단순한 세균 냄새가 아니라 산화된 지방이기 때문에 이를 중화하거나 분해할 수 있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일본 피부과학회에서는 탄닌과 폴리페놀처럼 항산화 작용을 가진 성분이 논형이 채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간 비누 또는 감귤류의 자연산 성분이 있는 제품 혹은 녹차 추출물이 포함된 순환 세정제를 추천드립니다. 이 성분들은 향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산화 과정을 완만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물의 온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샤워기를 틀 때 김이 날 정도의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있다면 조금만 낮춰주세요. 피부 연구에 따르면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피지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온도는 모공을 부드럽게 열어주면서도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세정 단계로 들어갑니다. 어르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손만으로는 가쪽과 등 상부를 충분히 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긴 브러쉬나 부드러운 샤워 타월을 사용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도구는 힘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마찰을 고르게 전달하기 위한 도움 장치입니다.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낸 후 가쪽에서부터 천천히 원을 그리듯 움직여 주세요. 세게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닦아낸다기보다는 부드럽게 풀어준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특히 경합골 사이에 오목한 부위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이 과정은 산화된 피지층을 서서히 분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다른 부위로 이동하겠습니다. 귀 뒤쪽, 두피, 그리고 피부가 접히는 부위입니다. 이곳들은 피지와 각질이 쉽게 쌓이지만 잘 인식되지 않는 곳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시고 귀 뒤는 손으로 직접 확인하며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이제 깨끗이 헹구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비누 잔여물이 피부에 남아있으면 오히려 피지와 섞여 새로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충분히 헹궈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샤워 후의 피부 보호입니다. 노년기 피부는 세정 후 쉽게 건조해집니다. 이때 아무런 보호 없이 공기와 접촉하면 피지는 다시 산화됩니다. 그래서 가볍고 흡수가 빠른 보습제를 등과 가슴 위주로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비타민C나 비타민E가 포함된 제품은 피부 표면의 산화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 이 모든 과정을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하신 많은 환자분들께서 1주에서 2주 사이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옷에서 나는 냄새가 줄었다. 가족과 가까이 앉아도 불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저는 여러 번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드러운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옷과 수건 역시 채취 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세탁 시 헹굼 단계에서 식초를 소량 사용하는 것은 섬유에 남아있는 산화 냄새를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르신,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어도 반응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돌보아 주면 다시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채취는 왜 40, 50세 이후에만 나타나는 걸까요, 어르신? 이제 우리는 어디를 씻어야 하는지도 알았고,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왜 젊었을 때는 없던 냄새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아무도 차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조용히 변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주름이나 머리카락 색깔이지만 피부 안쪽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중 하나가 항산화 능력의 감소입니다. 일본 노인의학회와 유럽 피부노화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피부에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능력이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항산화 방어막이 약해지면서 피부 표면의 지방이 공기와 만나 더 쉽게 산화된다는 점입니다. 어르신의 피부에는 수분뿐만 아니라 피지라는 자연 보호막이 존재합니다. 이 피지는 젊을 때는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지만 나이가 들면 조성과 비율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이 일본 연구진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이 지방산은 산소와 접촉할 경우 투노네날이라는 산화 부산물을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바로 이 물질이 우리가 느끼는 노령이 특유의 채취의 핵심 원인입니다. 어르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냄새는 땀이 많아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몸이 더러워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가 열심히 자신을 보호하려다 생겨난 결과입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노인의학 자료에 따르면 피지 분비 자체는 고령기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산화된 피지가 피부 표면에 더 오래 남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후각 감도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냄새를 감지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둔해집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은 냄새를 먼저 느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어르신의 잘못이 아니라 감각의 변화일 뿐입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본인은 괜찮다고 느끼는데 주변 반응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껴질 때 말입니다. 이럴 때 자책하기보다
내 몸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정리하면 노령이 채취는 위생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원인을 이해하셨다면 다음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그럼 이 효과를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생활 속 작은 원칙에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차분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체취는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면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씻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씻는 방법을 바꾸는 것. 그 작은 차이가 어르신의 일상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은 개별적인 진단이나 의사의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과정이 아니라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변화가 어르신께 다시 가까이 앉을 수 있는 편안함과 자신감을 되찾아 드리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과 이 영상을 보신 시간, 또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진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늘 응원합니다.